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발리에 있습니다. 발리가 엄청나게 지금 더워가지고 머리가 다 땀 때문에 다 젖었습니다. 발리 건기에 와가지고 날씨는 진짜 좋은데 엄청 더워요. 그래도 이제 습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리에서 발리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 느꼈던 게 발리에는 사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기에 당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발리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오시면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발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기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환전 사기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환전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저렇게 환전소에 환율이 말도 안 되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럴 경우 저렇게 옆에 이렇게 허접한 곳에서 돈을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환율이 적혀 있고 이런 글씨 같은 데에서 환전을 해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일단 처음에 만약에 100달러를 환전한다 하면은 100달러를 내면은 돈을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주지 않고 아주 조금만 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세다가 안 세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사기가 완성된 거고, 만약에 이제 당연히 돈을 받았으면 맞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이 안 맞는다, 돈 더 달라고 하면은 그때 갑자기 화를 내면서 환전 안 해준다 하면서 다시 100달러를 돌려준답니다. 근데 그 돌려준 100달러가 내가 환전하려고 줬던 100달러가 아니라 위조지폐 100달러를 다시 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라고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100달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여기 와서 항의한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인도네시아는 약간 이제 아무래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경찰들도 현지인 편이고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기 환전소가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 모든 곳이 거의 사기 환전소인데, 발리에서 만약에 환전을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실내에 에어컨이 나오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환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리에서 환전하실 때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실내에서 환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환전소란 이런 곳입니다. 환율이 지금 제가 여행하고 있을 때는 1달러당 네이버 기준 환율이 14,000루피아예요. 그러니까 14,000루피아보다는 당연히 환율이 낮아야 정상이겠죠. 이 환율이 있는 곳, 그리고 저렇게 실내에 들어가서 에어컨이 있는 곳, 저런 곳이 이제 정상적인 환전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알아볼 발리에서의 사기 유형은 택시 사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가 아마 택시 사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택시 사기에 당하지 않는지 한번 일단 택시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가시죠. 택시의 유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 앞에 오는 택시 있죠? 이게 블루버드 택시예요. 자, 블루버드 택시는 저렇게 앞에 블루버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리 여행에 오실 때 블루버드 택시만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블루버드 택시입니다. 블루버드 택시는 여기서 이 발리에 있는 택시 중에서 가장 정직한 택시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미터기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이것도 블루버드 택시예요. 지금 저 앞에 오고 계신 택시 보이시나요? 약간 블루버드 택시와는 좀 색깔이 다르죠. 그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합니다. 저런 게 사기 택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블루버드 택시와 사기 택시가 나란히 오고 있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걸 타게 되면은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런 색깔이 다른 게 한 4군데 정도, 4개 정도 택시 회사가 있더라고요. 블루버드를 꼭 타야 됩니다. 저기 또 앞에 사기 택시가 오고 있네요. 색깔만 봐도 좀 구분이 되시죠? 사실 발리 시내에서 그랩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안전하고 굉장히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많이 이제 이동할 때는 이 그랩카를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시내에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로 이동할 때는 그랩카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잡을 수가 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블루버드 택시를 타셔야 돼요. 꼭 저 앞에 유리창에 블루버드 그룹이라고 써 있거든요. 꼭 이제 색깔이 다른 걸 타시면 안 되고 꼭 저것만 사야 됩니다. 발리에서 알아볼 세 번째 사기 유형은요, ATM 카드 복제 사기예요. 사실 발리에서 가끔 이제 ATM 카드 복제가 일어나서 많은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ATM을 사용하면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ATM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ATM이 달랑 하나만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곳은 좀 약간 기계 조작이 딴 곳보다 좀 편하겠죠. 하나만 달랑 이렇게 있는 곳은. 물론 이곳이 뭐 이런 곳이 전부 다 이제 카드 복제가 설치된 곳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M 카드 복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뽑으실 때 은행 앞에 있는 ATM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공항에 있는 ATM을 이용하시면은 그나마 이제 복제 사기로부터 조금 이제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제 은행 앞에 있는 ATM, 공식 ATM을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볼 발리의 사기 유형은요, 오토바이 날치기예요. 사실 낮에는 이렇게 오토바이 날치기나 이런 강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닌데 밤에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밤에 술 한잔 마시고 이제 길거리를 이제 걷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뒤에 다가오면서 가방을 낚아채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그 가방 안에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핸드폰이나 지갑, 특히 여권.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이제 여권이 없으면은 출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출국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도 다시 티켓을 새로 사야 될 수도 있고, 일단 여권을 발급받으려면은 자카르타까지 가야 돼요. 발리에서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에 가서 그 대사관에 가서 다시 그 발급을 받고 이제 거기서 한국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밤에 혹시 걸어 다닐 때는 이렇게 백을 크로스로 메고 좀 길 안쪽으로 걷는 게 그나마 이제 날치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제 발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5번째 유형은요, 이런 남성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걸 텐데, 이제 길을 이제 밤에 걷다 보면은 오토바이나 이런 길거리에 있던 삐끼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 뿜뿜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성매매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따라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다 뺏긴 사례가 좀 몇 번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몇 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렇게 발리같이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데 갔다가 이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기 유형은 아닌데요. 좀 발리에 오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수라바야에서 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수라바야, 그러니까 그 자바섬이랑 이 발리섬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같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도 다르니까 거기는 이제 이슬람 문화고 여기는 이제 힌두교 문화라서 일단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르고 특히 물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 물가가 단순히 이런 레스토랑에서 음식 가격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가격도 전부 거의 2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라바에서는 물 한 병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물 한 병을 보통 한 편의점에서 한 4,000이나 3,000 루피아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8,000 루피아입니다. 모든 편의점이 다 8,000 루피아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격인 거죠. 물론 음식 가격도 똑같이 2배입니다. 이게 웃긴 게 그 KFC 있잖아요. KFC 가격도 거기보다 더 비싸요. 물론 2배까지는 아닌데 한 30% 정도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가 좀 여기가 더 발리가 그만큼 물론 한국보다는 싸긴 쌉니다. 하지만 이게 물가가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토바이에 관한 거예요. 발리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를 좀 대여해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오토바이는 타면은 무면허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더라도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 면허증이.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은 그 오토바이를 빌려서 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타게 되면은 무면허래요. 그래서 그냥 무면허지만 딱히 막 이렇게 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만 안 나면은 아무 일 없겠지만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외라서 뭐 다리라도 부러지다 그러면 뭐 진짜 병원비 한 1,000만 원 나오는 건 뭐 우습게 나오겠죠. 그리고 상대방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오토바이도 물어줘야 되고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단순히 넘어져서 백미러가 부러진다 이래도 몇십만 원 정도 물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 사건이나 유의사항을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하나라도 당하게 되면은 여행 전부를 이제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항상 이제 해외 나오면 안전하게 잘 즐기셨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